노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노무에 대해서 교육을 그때 여기 뭐냐 동강 그때 한번 듣고 그죠? 오랜만에 하는 건데 원래 오늘 노무 교육이 있었는데 그 지금 확진자가 또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회사의 지침 사항으로 이제 모여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늘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대하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노무 한다고? 아 기대를 안 한 표정이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반응. 그래?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합니다. 뭐 그분이 당연히 뛰어나겠죠. 강사니까 전문 강사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쉽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뭐 하시려고 했냐 물어봤더니 기본적인 어떤 개념 설명을 그다음에 이번에 바뀐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잠시 공부 아닌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가 노무라는 게 일단 근로자들을 위한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하는 그 뭐죠? 그 뭐냐 그 10인 이상부터 준비해야 되는 법에서 퇴직연금. 아니 퇴직연금 말고요. 그 있잖아요. 정관 말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근로계약서? 그러고 지금 제가 얘기했죠. 아니 10인 이상부터 뭐 하는 게 있어요. 서류가 취업규칙 아니. 취업규칙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단 근로자들이 어떤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들인데 자 일단 근로계약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우리가 노무사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해주고 많이 우리가 컨설팅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저 근로계약서 저 양식도 되게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좀 알다 보니까 노무사한테 안 맡기죠. 거의 대다수는 우리가 다 계산해서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맞죠? 네. 그거 맞지? 맞습니다. 아직도 노무사한테 맡기는 거 아니지? 노무사 아는 노무사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우리가 보통 만들어 주는데 자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올해는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8,720원. 아우 유 팀장님 아까 봤죠. 안 봤어요? 지금 알바셨군요. 아 이런 자세 좋아요. 이런 자세. 교육이 있다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오는 자세. 그래야지 알아들을 거 아니야. 저희는 지점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지만 전문 강사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 안 해준다고. 맞잖아. 이렇게 줘서 좋아. 8,700. 자 현재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8,720원. 자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계산을 해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할 때마다 맨날 강사가 와가지고 숫자 3가지를 알려줍니다. 뭐뭐 시간 숫자 3가지 뭐뭐뭐 시간 최저임금 곱하기 뭐뭐 시간을 곱해요. 항상 기억하라고 합니다. 딴 건 몰라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면서 맨날 강사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숫자 3개 뭐예요? 근로시간하고 아니 근로시간 그냥 근로시간이 한 달에 몇 시간이냐고 최저임금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라 그러잖아. 40연. 그건 주. 그건 한 주. 한 주에 40시간. 40시간이 기본적인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한 달에 근로계약서는 한 달 우리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 몇 시간을 곱해줘야 돼요. 기억나실 거야. 숫자로 그때 빨간 검은색 60시간. 바탕에 60시간. 뭐? 잘못 말했다. 잘못했어. 기억 안 나세요? 일주 최대 50. 또 저만 교육을 들었고 40시간. 또 저만 교육을 들었어. 이러니까 문제야. 지점장이 너무 잘 알아. 너무 교육도 아직도 기억해. 이 미친 거지. 색깔까지 파란색으로.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크게. 그래서 오늘 수업 중에 딴 거는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십시오 했잖아. 그때 충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루 8시간. 근로시간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요.
왜 8시간이에요? 그 휴식 시간 빼고 나서 근로 시간 8시간이야. 휴식 시간이 몇 시간인데요? 1시간이야. 아, 너무 아니, 예습을 해온 거 아니야? 그건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그래. 8시간입니다. 여기에 휴게 시간 1시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근로자들은 9시간을 일합니다. 회사에 나와서. 하지만 그 중에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빼기 때문에 8시간 일하게 돼 있어요. 하루에 8시간이니까 주 5일째 기준으로 한 주에 40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정 근로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40시간 넘게 일을 시킵니다. 불법이죠. 근로 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더 이상 시키면 불법이지. 아니죠. 왜? 돈을 더 주거나 특권 지정 그런 거 지금 없잖아요. 아니 50 미만은 52시간이거든요 주. 너 씨발 예수님 너무 미안해요. 누나 앞에다. 네가 그럼 내가 할 게 없어지잖아. 니네들 좀 틀리고 해야 내가 뭘 얘기를 하지. 누나 눈치 좀 봐. 내가 자, 유튜브 얘기하잖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정 근로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유 팀장이 얘기한 거 52시간이 나왔죠. 법정 근로 시간이 있어요. 법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 시간. 법정 근로 시간 이상을 하면 무조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정해진 게 52시간이에요. 소정 근로 시간은 보통 40시간을 잡아요. 그럼 결국 일주일에 52에서 40을 빼면 얼마예요? 12. 12시간 초과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그래서 일주일 12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처음 듣는 듯한 이 반응. 12시간만 초과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40시간은 소정 근로 시간, 52시간 법정 근로 시간, 52시간. 그래서 12시간만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소정 근로 시간으로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해당되는 초과 근로 수당에 대한 거를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일주일에 40시간.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몇 시간이 한 달에 나오는 거죠? 4, 40, 160시간. 160시간이죠. 네. 한 달에. 네. 생각해보세요.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160이 쓰여 있었는지. 아니요. 뭐 써 있었어요? 기억이 없네요. 네. 이제 기억에 남게 해드릴게요. 160시간이 아닙니다. 자, 365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볼게요. 뭘로? 뭘로 나눠야 될까요? 365일을? 8. 자, 시간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을. 그럼 365일을 일단 뭘로 나눠야 될까요? 1년 365일을. 12. 왜요? 12시간. 12시간. 아. 아, 초과 근로 시간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지점이 산수가 약하군요. 산수가 약해요. 한 달의 근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역으로 여러분 12. 기억에 남겨드리려고 아, 지금 12 계산하는 달이니까. 건데 365일을 12로 나눠서 맞췄다고 좋아했는데 12시간으로 나눠. 12달. 기가 참.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지점은 우리 오늘 교육은 아예 보지 마세요. 오늘 참 쪽팔리네. 매일 출근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 12시간이 아니고요. 30시간. 맞잖아요. 아, 12살이고 나누기 30시간 30.4일 6일치인데. 자, 12개월로 나눈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가 자, 얼마 나와요? 30이요. 어? 30.4. 얼마? 30.4일. 30.4일.
30.41이 나옵니다. 한 달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31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뭐 2월 윤달에 따라서 27일, 28일, 29일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죠?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41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 사람도 그때 이렇게 계산했잖아. 이러면서 하품하지 말고. 아,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설마? 답을 먼저 해줄게. 이거 기억나? 209? 209시간? 자, 그러면 이 계산, 역순 계산 말고 그 사람이 또 한 계산이 있죠. 더 이해하라고. 왜냐면 그 사람도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 답답하니까 더 쉽게. 그 강사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자, 아까 쉬운 걸로 갑시다. 쉬운 걸로. 자, 40시간 일을 하죠. 4주 일을 하죠. 그죠? 보통 4주. 그러면은 160시간 나오죠. 그죠? 160시간. 그죠? 여기에서 그러면 209인데 뭐가 빠져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계산해버리면 또 기억이 안 남을 거 아니야. 얼마 차이 나요? 209에서 160을 빼면 31. 31? 휴게 시간 빠지네. 209에서 160을 하는데 31이 나온다고? 아 이게 왜? 동영상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이거 보는 니네들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보지 마.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학 계산을 못했어. 아니. 그냥 209시간이에요. 아,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는 보는 애들이 헷갈릴 것 같아. 그냥 209시간이야. 야, 심각하네. 이거 편집 좀 해라. 편집 못해 이거. 한 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을 잡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그래서 최저임금 정해진 거에 209시간을 곱하시면 그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와, 이거 장난이야. 뭐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가 보는 애들이 완전. 자, 그냥 209시간 외우세요. 209 외워. 209. 그래서 최저임금 곱하기 209를 하면 한 달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나옵니다.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8,720원 곱하기 209 182만. 얼마? 182만. 2,480원이에요. 182만 2,480원이요. 2,480원. 소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회사에서는 무조건 이 금액 이상 줘야 돼. 이상 줘야 돼. 이상. 무조건. 그러면 일단 어떤 기업에서든 무조건 40시간을 채우는 기업에 한해서는 183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줘야 돼요. 183만 원.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밑단을 보통 까죠. 보통 밑단을 까요. 저도 여러 번에 뭐가 돈을 줘야 될 때 밑단을 까고 그냥 올리면서 그냥 줘요. 그래서 뭐 182만 원을 내가 줘야 된다. 그럼 183만 원을 줘요. 뭘 오야. 항상 그래. 오빠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죠. 항상 저 항상 그럴 줄 항상 알았습니다. 더 줘요. 제가 손해를 보고 더 줘요.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밑단 떼고. 그래서 보통 183만 원을 임금으로 책정을 해놓고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서 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183만 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신고가 될 겁니다. 4대 보험을 떼게 되겠죠. 근데 이 4대 보험료 범위에 안 들어가는 우리가 비과세 항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세하지 않는, 똑같은 이제 우리가 보험에서 배우는 비과세 항목이 있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그래서 보통은 주게 돼요. 우리나라는 또 밥심으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밥값 내지 교통비를 보통 비과세 항목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최저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도 183이 안 되고 막 160 얼마 나오고 해가지고
밥값 10만 원, 뭐 교통비 10만 원 채워가지고 보통 200만 원 맞춰서 막 줬어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200이 넘어버려. 203만 원이 돼. 10만 원, 10만 원 했어. 포함이 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요걸 요즘 줄이는 추세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이고. 저도 옛날에 계산해서 이거 줄 때 한 달에 200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했더니 160 얼마 나와. 근데 10만 원, 10만 원 붙여도 200이 안 돼. 그래서 또 비과세금을 더 넣어요. 품위 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5만 원이면 여기 맞게끔 딱 채워넣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놓으니까 이제는 183만 원 돼버리니까 아깝고. 넘어버리니까 이 비과세 항목을 없애버리거나 줄여버려서 딱 그 사람이 받는 급여에 맞게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요. 이게 기본 논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 논리예요. 기본.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209시간 여기에 우리 주유수당이라고 아나요? 주유수당? 기름 넣는 주유가 아니고 주휴수당 알아요? 뭐예요 그거? 망근을 했을 경우 하루치 더 주는 거 아니에요? 하루치 더 일주일 준다? 망근했을 때. 뭘 하루치 더 줘? 기름을? 아니야. 망근을 했을 때 기름을 더 주는 거 아니야? 주유수당? 그럼 주유고 아 있으면 좋겠다. 뭐예요? 주휴. 퇴근이 아닐 때 계속 출근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런 거. 그걸 정리해서 얘기하면? 정리해서 너 얘기하라고요? 주말에도 일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주겠다. 아, 주말에 일한 걸 주는 걸 주유수당인 거야. 일일 소정 시간 플러스 근로 시간. 이거 시간급. 주일에 받는 거네.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 개근 노동자 일주일에 평균 1회에서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 그 휴일을 주는 대신에 돈을 주는 거죠. 그래. 아까 넌 얘기 잘하다가 망근이라서 이 새끼 그래서 옛날 배웠던 가락이 있는데 했는데 딴 데로 빠져버려. 옛날에 망근했으면 줬었는데. 그래 맞아. 그러니까 네가 뒤로 이상하게 흘렀잖아. 자, 일주일 전주 일주일을 정확하게 시간에 어떤 그런 거 없이 딱 만근을 채웠을 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개근했을 때 이제 하루치 수당을 더 주게끔, 그러면서 휴일을 주죠. 하루 쉬게끔 휴일. 그래서 아까 네가 얘기했던 뭐 무슨 휴일? 이게 방금 아까 얘기했잖아. 보면서 무슨 휴일? 로마의 휴일? 아니요. 이탈리아? 유급 휴일. 아, 그래. 유급 휴일. 유급 휴일을 주게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 있을 유 같아. 있을 유. 우리가 한문을 그거밖에 몰라서. 저 몰라요 한문 잘 진짜. 여기 이걸 시청하시고 계시는 저 중국어 잘하는 저기 뭐 후남이라든지 보면 되게 웃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주자일 수도 있어. 나 몰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있을 유. 급여 급자. 급여가 있다. 근데 휴일 쉬는 날이야. 쉬어도 실유자야 그러면. 쉬어도 돈을 준다. 이런 한문이지 않을까? 개념은 맞잖아. 맞죠. 아닌가? 아니 말고 됐어. 맞아요. 맞아? 그래서 유급 휴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9시간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209시간 근로시간이에요. 근데 유급 휴일과 관련된 주휴수당 계산할 때 이것도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쉬는 게 된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이유. 말 그대로 유급이니까 저거는 일정의 소정의 근로 시간이 있는 거니까. 일단은 쉬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안 들어간다. 당신은? 저 일단 누나의 반대하는 입장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 아니, 누나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상한 논리죠. 네. 이걸 보고 시청하는 분들은 되게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래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연출을 해야죠 이렇게. 연출이야. 네. 너의 무지함이 아니고. 무제한도 있고요. 무지함도 있어. 솔직해서 좋아. 자, 들어갑니다. 유급.
돈을 줬다라는 거는 일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급 휴일도 209시간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유급이 뭐 기준이에요? 하루 몇 시간 기준이에요? 주는 게 우리 주휴수당 주는 게 몇 시간 기준으로 주는 거야? 주휴수당 8시간. 어? 10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사주라며 160시간 할 때 그치? 사주라며 한 달이 그러면 여기 안에 32시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32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여러분들 알려줄 수 있는 뭐냐면 대표가 나한테 물어봤거든.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는데 유급휴일을 주고 근데 그게 여기에 포함되느냐 최저임금에. 난 몰랐지. 난 노무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알려드리겠다 해서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확인했더니 포함이 된다라는 거지. 209시간. 대표가 물어봅니다 진짜. 야 이것도 근로시간이 치냐? 왜? 일단 대표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니까 시간에 포함되냐 안 되냐 물어봐요. 나는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고 확인해서 이제 알려줬죠.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많이 물어봅니다. 대표들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쉬는데 왜 쳐주냐 이거야. 근데 법으로는 포함이 되게끔 돼 있어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어려워. 자, 그럼 딴 거 기억하지 마. 그 강사처럼 이것만 기억해. 딴 거 필요 없어. 209. 검은 바탕 아니다. 흰 바탕에 이번에는 빨간 글씨야. 흰 바탕에 빨간 글씨 209시간.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근로계약서 항목을 한번 볼까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죠? 5만원? 500. 50만원? 500. 500 맞습니다. 500만원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근로계약서는 몇 부를 작성해야 돼요? 몇 개? 2부.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사업자가 갖고 한 부는 꼭 직원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분쟁에서 이런 게 있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으나 직원한테 주지 않아 가지고 법에 위반이 됐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줘도 작성을 했지만 안 줘도 과태료예요. 안 줘도. 근로기준법에는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고 한 부는 사업자가 한 부는 근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작성은 했으나 주지 않아도 법에 위반돼서 과태료를 묻습니다. 철에 저희 계약서 다 철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차? 계약서. 우리 계약서? 근로계약서? 미촉 계약서? 우리 나눠주잖아. 근데 지금 철되어 있는 거는 그럼 철돼 있는 거는 회사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한 부. 회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회사를 이제 지점이라 생각하는 지점에서 보관하는 거지. 그럼 회사에서 가져갔다 저희 다시 주나요? 주는 거지. 그동안 이제 뭐 그만뒀던 애들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이 회사에 먼저 냈다가 이제 지점에 다 가서 지점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 한 부는 다 하나씩 갖고. 이게 법에 위반이 됩니다. 안 줘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근로계약서를 매년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인데 매년 작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만 그냥 하고 끝내도 될까요? 조건이 바뀔 때마다 작성 새로 하는 거. 그럼 조건이 안 바뀌면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지. 맞나? 음. 유 팀장님 어떻게 예습 안 하셨어요? 이 부분? 네. 네. 솔직히. 왜냐면 최저임금이 또 바뀌니까는. 최저임금이 바뀌니까 매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때는 조항 하나 단순 특약을 두면 되잖아요. 뭐? 최저임금에 준한다. 최저임금에 준한다. 네, 그렇죠. 원래는 계약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서 그 다음에 써야 돼. 하지만 정규직은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그냥 계속 갱신해도 돼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정함이 없어야 돼요. 정함. 내가 언제부터 몇 시부터 언제까지 이런 정함이 없어야 가능해요. 날짜가 찍혀 있어. 그렇지. 날짜가 찍혀 있으면 매년 써요. 그거 딱 끝나는 날. 하지만 정함이 없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날짜가 적혀 있긴 한데 대부분 적혀 있죠. 그래서 매년 쓰던데. 그거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저도 그랬어. 원창빈이다 뭐다 다 그냥 매년 딱 1월 1일자 맞춰 또 줬어요. 그때 몰랐죠. 노무를 처음 배웠을 때.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정함이 없어야 돼. 정함. 근데 이 정함이 없는 게 우리랑 연관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쪽 계약서. 아니.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계획서죠. 프리랜서? 우리가 계약하는 데 있어서 밀접한 관계, 정함이 없는. CEO 플랜에서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관련돼 있는 거를 우리가 산정을 해서 할 때 그 근로계약서상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이 날짜 정함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법인 할 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딱 한 명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일단은 매년 작성하는 게 아닌 경우의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옛날 우리는 무턱대고 매년 했는데 그냥 매년 해도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귀찮잖아 우리가 매년 가서 해주게. 그래서 요런 게 매년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매년 해줘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귀찮을 뿐. 자 그럼 항목을 봅시다. 항목. 자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될 내용. 항목이 빠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해서 근로자 갖고 있고 회사 갖고 있어도 항목이 빠져 있으면 그것도 과태료. 꼭 들어가 있어야 항목이 있어. 근로시간. 뭘까요? 근로시간 주죠. 근로시간. 임금. 휴일. 뭐? 임금. 임금. 휴일. 휴일. 네. 연차. 유급 휴가. 우리 유 팀장님 업무에서는 완전 뭐 마삭하시네요. 아까 못 맞췄잖아.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또 뭐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아는 건 그거밖에 거의 없어요. 평균 기본적으로 넣는 게. 임금 들어갔고 근로시간 평균 맞춰 회사면 상여금도 넣나요? 그냥 넣어야죠. 넣어야지. 또 꼭 있어야 될 거. 퇴직 규정. 응? 퇴직 규정? 퇴직연금 규정. 또 4대 보면. 또.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계약 기간. 또. 가족 수당. 응? 가족 수당. 그리고 자격증 있으면 그런 거 수당. 수당과 관련해서 다 상여금에서 쫙 정리되어 있는 데 있어요. 언제 지급할 건지 날짜. 그거는 임금하고 여기에 아, 딱 항목이 들어가 있어. 며칠 날 지급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수당이 안 나오고
상황 사이. 당연한 거지, 그치? 아. 당연한 거야. 또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 규정. 그러게서 다 한 번씩 보셨잖아, 그죠? 유의사항. 원칙 조항. 계약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과 을은 동의에 의해서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1번. 을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장소를 얘기 나왔죠.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시간은 출근 시간은 몇 시부터 이렇게 한다. 두 번째, 임금은 계좌로 받을 건지 또 그런 것도 줘야 직접 받을 건지. 여기 내용 들어가죠. 이건 들어가죠. 그냥 임금은 183만 원이다. 정답일까요? 이렇게 아니요. 쓰면? 거기에 밥값 아까 얘기한 밥값이랑 그 아까 뭐 더 준다고 했을 때 포상금 같은 거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져 있어야 되니까. 임금의 계산식이 들어가는 게 원래 FM입니다. 몇 시간 곱하기 이렇게. 그리고 임금의 이제 주유 수당이라든지 연차 수당이라든지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수당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냥 임금은 183만 원, 뭐 10일 날에 지급한다 이렇게는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원래 FM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임금 나오고 휴일은 언제로 하고 연차는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 어떻게 하고 뭐 상여금 어떻게 하고 끝인가요? 뭐 있어요? 기타? 기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타. 당사자 내용 등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그 이름 아니고. 퇴직금 규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진 않아. 취업 직종 아니고. 근데 회사와 내가 싸울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사항. 어떻게 보면 기타에도 많이 넣기도 해요. 기타 항목에 많이 넣기도 합니다. 따로 아니면 그 규정을 넣다. 퇴직금 규정. 휴가가 아니고. 부동산 계약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약서에 중개사 아줌마 아저씨가 뭘 씁니다. 당구장 표시로. 그렇죠. 해본 적이 없으니. 아. 우리는 뭐 본 적이 없으니 모르지. 고민하시니까. 내가 뭐 본 적이 있어. 아니, 집을 사본 적 있어야지. 상호. 자꾸 이러시니까 서랍에 있는 계약서 가져오고 싶네. 그러면. 주의사항.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 근데 싸울 때 내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가 싸울 때 꼭 필요합니다. 맞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주의사항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중개 아까 그 얘기도 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동산으로 뭔가 이제 내가 뭐 사기를 맞거나 했을 때 그 내용이 있어야만 나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계약서에 다 들어갑니다. 때로는 기타 항목에 넣기도 해요. 법률 정하지 않는 사견. 갑을 나누고. 멸작.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로조건도 아니고. 자, 이제 됐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영어로 옵션. 옵션.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보면 그 프린트가 된 계약서 내용이
다가 아니라 아줌마가 아까 볼펜으로 당구장 표시에 뭘 적는 게 있다 그랬죠. 협의 사항들이 들어가요. 협의 또는 협조.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잔금, 그다음에 중간에 돈 내는 거 계약금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내게 돼 있죠. 원래는 법적으로는 계약금. 두 번째 중도금, 중도금, 잔금. 잔금 이렇게 원래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 10% 우리 바로 있나? 없죠. 흔히 그러죠. 뭐 50만 원 걸어놓고 가세요. 100만 원 걸어놓고 가세요. 그런 옵션 조항, 협의사항, 협조사항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잔금을 또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또 못 치르는데 상황을 얘기하죠.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잔금을 며칠날 지금 못 하는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유예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 뭐 일주일 정도 더 늦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협조사항, 협의사항에 들어갑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지병이 있는데 이 지병 때문에 내가 어떤 취업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서상 지키지 못할 어떤 그런 게 있다. 아파서 내가 뭐 이렇게 푹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럼 병원을 내 며칠을 가야 되고, 아니면 나는 어떤 이런 지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협의사항, 협조사항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근로자가 얘기를 해놓지 않고 하면 혹시나 사업주가 되게 악마 같은 사람일 때는 너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잖아. 근로계약서도 안 적혀 있잖아. 너 그러면 무단으로 안 온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 비애님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있죠. 바꿔. 응. 협조사항, 협의사항, 옵션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안 중요할 수도 있다. 근데 근로자가 싸워서 이기려면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써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로자는 내가 행해진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면피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도 항상 씁니다. 그거를 항상 써요. 아줌마 당구장 표시로. 그냥 계약서는 다 프린트되어 있거든. 도장만 찍으면 돼. 근데 그 내용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협조사항, 협의사항들을 항상 당구장 표시로 아줌마가 볼펜으로 적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요. 꼭. 그래야지 여러분들 지킬 수 있어요. 이게 근로계약서에 빠지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여기에 항목이 빠져 있다라면 이제는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꼭 들어가야 될 항목.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아무 두 가지 209시간하고 근로계약서 항목을 얘기했는데 벌써 1시간이 됐어요. 뭐야? 너무 빨리 들어가는데 시간이? 38분인데 아직. 아니 진짜 209시간 얘기하고 항목 얘기했는데 50분이야. 209시간이 많은 시간을 차지했죠. 그런가? 거의 그쵸. 계산은 못하고 계산을 포기하고. 자, 너무 2탄은 내일 하겠습니다. 집 받았어. 난 너무 재밌어. 난 여러분들 가리키는 거를 굉장히 재밌어요. 나 이 좀 그런 게 있거든. 무대병이 있어. 앞에 나와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뭐 300명 앞에서 강의도 나가고 맨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막 몰라. 이 철판이라 그런가 너무 좋았어. 동훈 대표님은 두 번만 물어보면 네. 대답에 그 확신이 없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거 209시간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항목이지만 아까 끝에 했던 거 옵션 요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209시간 옵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무 2탄은 내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질문 어려운 거 했던 것 중에 이게 어렵다라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그죠? 209시간 그냥 외우면 되고 옵션 그냥 외우면 되고 그죠? 이게 어렵다 이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내일 물으면 우리 잃어버릴 것도? 우리 또 잃어버릴 것? 설마. 전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따가 뒤통수 하죠. 질문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일상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